침묵의 장기라고도 해요. 초기에는 보통은 증상이 없죠. 밥 먹으면 너무 아파요. 아, 저 등이 아파요 이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아, 췌장이 걱정돼서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왕창 늘어나가지고 네. 평생 동안 코로나 밑에서 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면 그런 불안감이 막 엄습을 해요. 그냥 독감이나 뭐 사스 이런 것처럼 이제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변이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면은 안 죽는 거 맞냐? 뭐 이렇게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서. 중증 환자는 많이 줄었대요. 근데 또 요즘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 때문에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감염 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참 여러모로 사는 게 어려워요. 저희 같은 이제 의료기관을 하는 병원들도 어렵지만 전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야 참 괴롭습니다. 무슨 소상공인들은 더 심각할 거고. 친척들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장사하시고 뭐 이런 분들? 저는 주위에 가까운 사람은 없는데 소상공인도 뭐 배달 위주로 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업종도 있고 그러니까 잘 되는 업종은 괜찮은데 대부분의 업종이 그렇죠. 안 되니까 이제 가게를 차리고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 곳들은 타격이 심하시더라고요.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은 빨리 예방접종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뭘 어떻게 그 다음 대책을 생각해야지. 네. 맨날 마스크 쓰고 맨날 뭐 거리 두기 하고 맨날 가게 문 닫고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끌고 갈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의 주제는 췌장 질환입니다. 췌장에 대해서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막연한 공포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등이 아프면 췌장암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보통은 췌장이 걱정이 돼서 등 통증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또 췌장 얘기 들으면은 네. 괜히 등이 아픈 거 같고 네, 괜히 네. 불안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은 좀 우울한 얘기예요. 특히 이제 췌장암은 아직까지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암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나올 테니까 계속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제 나중에 답이 나올 겁니다. 췌장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췌장은 쉽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쉽게- 후봉막강 장기고 뭐 이렇게 아이. 말씀드리면 안 되고 대략의 뭐 위아래상의 위치로는 위장이 상복부에 있잖아요. 위장에서 12지장이 내려가는데 그 옆으로 달려 있죠. 그러니까 배꼽하고 위장 사이쯤이고 몸의 앞뒤를 기준으로는 뒤쪽에 가까워요. 척추뼈 가까이에. 맨 뒤에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장기로는. 네, 네, 위장의 바로 뒤에. 네. 실제 수술할 때는 위를 들면 바로 뒤에 췌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위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거를 여기저기 이제 붙어 있는 자리를 띄고 위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 뒤에 이제 췌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췌장의 위치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자세한 거는 몰라도 뒤쪽 등에 붙어 있고 장기 뒤에 있기 때문에 위장 같은 장기를 들어 올려야 그 뒤에서 보일 수 있어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 이제 췌장 위치를 물어본 그 이유인데 위치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죠. 췌장은 껍질에 쌓여 있지 않죠. 그냥 뭉글뭉글 그 장기의 경계가 없어요. 그 장기 경계가 없어서 암이 생기면 금방 밖으로 퍼져요. 다른 장기들은 그렇죠. 겉에 이제 막이 있으니까 이제 장막, 장간막이라는 게 덮여 있어서 괜찮은데 췌장 그게 없어서 마구 퍼져요. 옆으로 뒤로도 많이 퍼지고 주변에 이제 임파선으로 많이 퍼지고 그래서 종양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도 1cm도 안 됐는데 벌써 뭐 수술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췌장의 역할은 옛날에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거죠. 주로는 이제 두 종류의 역할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자연 시간에 배웠던 거? 자연이요. 초등학교 자연에 나오잖아. 요새는 자연이라고 안 하나? 이때는 자연이라고. 자연이라고 안 할걸요? 그냥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슬기로운 과학생활 뭐 이런 거야? 초등학교도 그냥 과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전생님은 애들이 초등학교 벌써 다 네, 졸업했겠구나. 지금 저 중학생이어서. 어쨌든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걸로 따지면은 췌장은 우리나라 말 뭔지 아세요? 췌장? 옛날에 자연 시간에 우리는 이자라고 이자. 배웠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원래. 췌장에서 모인 췌장의 액, 이자즙이 아주 가는 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간에서 나오는 담즙과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즙이 그러니까 췌장액이죠. 췌관이죠. 췌관하고 췌관하고 담관이 담관하고 합쳐져서 합쳐져서, 네, 십이지장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글로 이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면 위에서 일부 소화가 된 음식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소화를 담당하는, 그래서 주로는 지방 소화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지방 소화, 단백질 소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소화액이 나오는 장기이기도 하고, 췌장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죠. 혈당 조절. 그렇죠. 췌장은 세포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가 있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거야.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아일렛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세포, 도가 섬도자죠. 섬도자. 그래서 아일렛이라는 게 섬이니까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해서 도세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저기가 세포가 있고, 그래서 그 도세포라는 곳에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에 아주 만성적으로 질환이 있으면 당뇨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성 췌장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만성 췌장염에 2차적으로 인슐린 도세포까지 다 없어지는 바람에 당뇨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췌장 역할은 이제 소화기관이자 내분비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고, 췌장에 네. 이자즙, 이름이 이상하다, 이자즙. 이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췌장이 나빠지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기능이랑 연관해서 보면은 일단은 소화불량이 생기겠죠. 유명한 게 있어요. 이제 췌장 질환 중에 뭐 암 같은 건 이제 굉장히 드문 병인데, 췌장염이 흔한 그렇죠. 병이죠. 췌장염이 많죠. 근데 이제 췌장염이 생기면 제일 큰 증상은 뭐냐면 무지하게 아파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증상이겠죠. 췌장이 나빠지면 소화불량이 생겨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아주 이제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이고, 췌장에 가장 흔한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예를 들어서 췌장염이 있는데, 급성 췌장염 이런 게 있는데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췌장을 자극을 해서 이제 소화효소가 분비되도록 만들잖아요. 밥을 먹으면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거든. 밥 먹으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췌장염의 1차적인 치료는 밥을 굶기는 거야. 음식 하나도 안 주고 항생제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맥 주사로 비경관 영양, parenteral nutrition이라고 하는, 정맥 주사로 모든 필요한 영양제를 주면서, 제가 본 거 중에 제일 길게 굶는 거가 40일 굶는 거 봤어요. 40일. 병원 안에 40일을 굶어요.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40일을 굶고, 또 한 가지는 염증이 생기면 췌장 자체가 이렇게 경계가 없는 장기라서 염증이 주변으로 엄청나게 퍼져요. 심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목숨의 위협이 되는 경우도 중증 있고. 질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자체로 문제도 되지만, 소화효소 같은 것이 이제 주변으로 새어 나오면서 조직 괴사를 유발하고, 자기 몸 자체가 소화되는 거지. 네. 소화효소가 옆으로 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을 녹여. 그래서 CT 보면 막 엄청나게 막 물 같은 거 많이 생겨 네, 있고, 막 심한 경우에는 다른 장기랑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구멍이 나는 거죠. 네, 구멍. 그렇게도 만들고 액체 저류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는 단순히 내과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저희 인터벤션 치료로 이제 내부에 고여 있는, 배액되어 있는 물질들을 배액하는 배액관도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굉장히 중증 질환이라서 췌장에 제일 잘 생기는 췌장염만 해도 굉장히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중증 질환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병이에요. 췌장염이야 뭐 사실은 중증 질환이라고는 하지만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은 목숨에 이렇게 위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아마도 제일 궁금하신 게 췌장암일 텐데, 췌장암의 아주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초기에는 보통은 증상이 없죠. 다른 장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이즈가 작으면 당연히 췌장도 증상이 없겠죠. 네, 그런데 사이즈가 작아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양이 췌관을 막는다든지. 그거는 오히려 저희가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그렇죠. 거예요. 그죠? 예, 증상을 유발해서 빨리 발견이 됐으니까. 근데 보통은 증상 없이 증상을 유발할 때쯤 되면 이미 외과적인 수술 치료 시기는 놓친 경우가 꽤 많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이제 실제로 증상이 있으면, 췌장암에 의해서 아주 특이하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췌장암이야 이런 증상은 없어요. 배 아프고 뭐 황달 생기고 체중이 줄고 뭐 지방 소화를 잘못해서 지방변이라고 해서 이제 변에 이제 기름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뭐 변 색깔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그런 증상
증상들은 전부 다 진행 췌장암 네, 증상들이라서 증상에 의지해서 췌장암을 발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등이 아프면 췌장암인가요? 그러니까 등이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등이 안쪽에 딱 달라붙은 장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암이 생겨서 이제 뒤에 바로 뒤에 척추가 있으니까 척추로 전이가 되거나 글로 뭐가 이제 퍼지면 암이 퍼지면 등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진행암의 소견인 거고 등이 아플 정도면 그 췌장암은 말기 췌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등이 아파서 췌장암이다 이거는 속설에 가까운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증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증상을 기반으로 해서 췌장암을 진단하는 거는 진행 췌장암이기 때문에 그 증상은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등이 아파서 췌장암을 걱정한다는 거는 좀 넌센스예요. 등이 아픈 건 오히려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아니면은 흔히 이제 등이 아팠을 때 검사해서 유소견으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근육통이에요. 1번. 그 전에 뭐 했어. 그러니까 안 하던 노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김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뭐 골프들 굉장히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 쳐가지고 갈비뼈 부러졌는 경우도 꽤 있어요. 등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나 췌장암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와서 검사하면은 갈비뼈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제일 많은 거는 근육통이다. 사실은 저희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외래 환자분들을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에서는 이제 검진이나 검사 때문에 외래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요즘 보게 되는데 들어오시면서 이제 저 등이 아파요 이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췌장이 걱정돼서 오셨구나. 실제 뭐 등이 아파서 해결하려는 게 그게 아니라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잘 모르겠어. 어디 드라마에 나온 건가? 등 아프면 췌장이랑 연결되는 게?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낭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플 췌장의 수는 질환이 등의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건 흔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드문 일이고 췌장 질환은 굉장히 많이 퍼질 때까지 또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라고도 해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증상도 잘 안 생겨서 증상이 생기는 순간에는 그거는 진행된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고 등 얘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병원에 오시면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췌장이 걱정돼서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